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 9월 6일 아침 방송을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오송산을 다녀왔습니다. 오송산으로 해서 그 노고산 쪽에 있는 그 옥녀봉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타운하우스 자이더 빌리지부터 시작해서 삼성 우미 라피아노 쪽으로 해가지고 엘리제 커피 쪽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등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 9월 뭐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송산 둘레길하고 해서 노고산 뭐 북한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다녀오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제가 네이버 뉴스에 보니까 머니S에서 반복되는 공약에 속는 국민 국토부 믿을 수 없어라는 이 기사하고, 또 뒤에 전세난 관련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국토부 잘못이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면 이제 이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이제 한 번 더 믿어본다라고 했던 것이 지금 벌써 이제 임기 5년 차가 됐고,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 대선에 누가 뭐 또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나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국민들이 잘 선택해서 이제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은 신문 기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금리 오르면 집값은 안정이 된다, 이번에 믿어도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오르는 거랑 집값이 안정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쉽지 않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 서민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집값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끌이라든지 모든 대출을 갖다가 많이 끌어다가 이제 집을 갖다 사는 거에 있어서만큼은 또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번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당분간 수도권에 있는 집값은 우상향할 것 같다. 최근에 대구랑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조금 집값이 조정이 되고 있다, 좀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하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공급이 많게 되면 당연히 집값은 하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사전 청약도 물론 좋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이 정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정부라든지 그 다음 정부까지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주거정책인 3기 신도시 주택 공급과 사전 청약 계획이 반복해서 수정되고, 일단 물량 공세 역시 페이퍼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에도 일단은 국토부 장관이 꿋꿋하게 부동산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에서, 일단은 지난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변창흠 국토부 장관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권 말, 이제 지금 현재 정권 말이죠, 주거정책 총대를 맨 노 장관으로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보여주는 부담이 있지만, 현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하셨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하신 게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일단 이 신문 기사를 보면 기약 없는 입주 믿어도 될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라도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주택을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내가 정말 아무리 내 주변을 봐도, 아니면 내 현재 형편에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계속 도전하시라는 말씀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내 집 마련 대기 수요자가 불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7월, 8월 달에 이렇게 무더웠던 삼복도 이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이제 조금 주춤한 부분은 이제 대출이라든지 금리 인상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좀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좀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자금적으로 여력이 되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 때문에 올 하반기보다는 저는 내년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사전청약 제도라는 거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무주택자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는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다 주택시장에 내가 집을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이 없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이 계속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전세 한번 살아보고 집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월세에서 전세로 가고 전세에서 매매로 가고 이렇게 갔었는데 최근에는 월세 전세를 건너뛰고 바로 실수요로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지금이라도 저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것들 다 풀어가지고 빨리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도세,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갖다 완화시키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방법 같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3주택, 뭐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분들께서 집을 팔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집을 팔았는데 양도 차익이 예를 들어서 5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세금을 3억을 낸다라고 하면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팔지 않으려고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정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또 내년에 또 대선이라는 이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지금까지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을 뒤집는다는 게 힘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신문 기사는 제가 참고하시고 제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신규 공공택지 경기 의왕시 의왕역 인근의 의왕군포 안산지구의 모습인데 이게 과연 언제 지구 지정이 되고 실제 시립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에 창릉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발표했거든요. 지금 2년 됐는데 아직 소지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2025년, 26년인데 지금 발표해가지고 아무리 빨라야 2028년,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10년, 적게는 뭐 6년을 갖다 전세살이 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더 현실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TF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아까 안 된다고 하면 범정부 차원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 지금 현재 대선 주자 후보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에 관련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이번 선거에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건 참고하시고요. 정부가 지금 집값 고점을 경고하기 위해서 집값 불안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공급 폭탄을 내놓았다라는 것들은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지난주 8월 23일 기준에 아파트값 상승률은 0.3%를 기록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서울만 올랐다고 하면 지금 서울 수도권, 특히 경기 남부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보니까 동탄도 트렌 발표로 인해 가지고 동탄 신도시 주변 오산이라든지 평택, 더 나아가서 안성까지도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뭐 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참 걱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하반기가 전문가들도 그렇고 부동산 전문 유튜버님들께서도 올 하반기가 집값 상승뿐만 아니라 전세값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스마일도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전세를 갖다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강수지 기자님께서 이 관련해서 기사를 머니투데이에서 기사를 했고요. 이어서 제가 이제 전세 관련해 가지고 서울 전세 갈 데가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에 잠깐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강북 절반이 5억 이상이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됐고 특히 삼성벨트도 전세 가격이 많이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역 일대도 지금 전세가 5억 초중반이었는데 지금 5억 초중반 매물들이 많이 사라지고 84 기준으로 해서 지금 6억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건도 없고 이제 가격은 상승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집주인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긴 세입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올 하반기가 힘들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 관련된 기사들은 중앙일보에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중앙일보 네이버 뉴스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이 신문 기사를 갖다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던 건데, 일단은 좀 아쉬운 거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해가지고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늘어났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가 높아졌다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시장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모양새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데 전세 매물이 많지 않고요. 전세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임대 3법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다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게 과연 1년, 2년 후가 될 경우에 어떤 효과로 또 나올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전국의 아파트 중위 전세값도 3억이 넘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2억 원대를 유지했던 지난 6월 처음으로 3억 원을 돌파해가지고 매달 꾸준히 상승되고 있고 전세 매물도 부족하고 있고 전세 매물도 희소하다라는 이야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알았던 사실인데 아파트를 갖다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보유했던 집주인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안 주고 그냥 비워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비워놓을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전입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비워놓는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또 월세 매물도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월세 매물보다는 전세 매물이 더 부족하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은평구에 이제 한 달 새 전세값이 2.6% 상승했다. 그러니까 지난달하고 이번 달에 그러니까 8월달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제 9월달은 더더욱 상승되고 있고 임대차법 때문에 매물이 말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값은 6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0년대 8월 기준하고 올 8월 기준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도 5억대가 있었는데 7억대가 됐고 서울도 강북도 지금 5억대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갖다 기울여 주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아파트 한 채, 실거주 한 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방송에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뉴스 두 가지로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마무리 짓기는 좀 그렇고 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벨트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좀 약간 7월달은 솔직히 이렇게 손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8월달에는 조금 급매물이라든지 조금 더 무리해가지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최근 이제 9월달은 추석 명절 앞두고 조금 이제 이런 정부의 그런 대책이라든지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벨트 쪽에 있는 7억대라든지 8억대는 그래도 지금 거래가 많이 되진 않지만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9억 이상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아직까지 고양시의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렇게 썩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거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벨트 현재 9월 초 부동산 시장의 그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또 반대로 이제 전세는 매물이 많이 없고 전세 가격도 지금 소폭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스마일 그 오행시를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들이 저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아서 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20일까지는 많은 그런 감사스마일 오행시를 접수를 받아서 공정하게 선발해서 제가 선정을 3분을 해서 추석 명절 이후에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제가 그 몇 년 전에 이제 삼성 쪽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감도 많이 좀 부족했었고 내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귀를 갖다 기울여 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도 있었는데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때로는 또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조언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거 최대의 목적은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방송을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서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희망을 하고 또 제가 또 어떤 분들께 또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쪽으로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아무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또 이번 주 한 주도 또 좋은 한 주 되시고 또 날씨가 정말 좋아져서 가을이 또 우리 곁에 선뜻 지금 많이 바로 가을이다라는 이야기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서 어제는 제가 정말 오송산을 다녀오면서 너무너무 진짜 이 삼송은 뭐 제 친구랑 친한 친구랑 다녀왔는데 제가 이따가 오후에 짤막하게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을 좀 올려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미 라피아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저에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매물이 없고 또 제가 또 매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뭐 그래서 이제 뭐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또 10월 말 정도에 10월 중에 또 입주를 하게 되면 제가 이야기 드렸던 84P타입을 또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84P타입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오금동 타운하우스가 또 양주 또 장흥지구 3마리에 또 이런 주택 4차 신규택지로 이게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또 반사 이익을 또 오금동 타운하우스가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 제 영상을 보다가 직접 이렇게 오금동에 와서 그런 주변 자연 환경을 보면서 상당히 놀래더라고요. 제 친구도 엄청 어제 놀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와서 다시 가족들하고 와서 또 내부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는 또 제가 문득 그 사마리 쪽도 한번 언제 시간 되면 한번 다녀와서 그쪽 주변에 그런 모습들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방송이 좀 길게 됐는데 아무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